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도대체 하는 일이 왜 이렇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공군 출신이라서 이렇게 어이없는 정책들이 나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앞으로 공군에서 장관 한 번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이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이 총검수를 폐지해서 한다는 지금 논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군이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총검술이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없애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육군 훈련 과목에서 총검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총검술이 더 이상 현대전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오는 9월까지 각 부대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해군과 공군은 이미 총검술을 훈련 과목에서 제외했으며 해병대 역시 근접전에서 총검술이 효용이 없다며 야전삽을 이용한 근접전투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TN에서 보도를 했고 또 KBS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또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또 사이드로 치고 들어옵니다. 현대전에서 백병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미 육군도 2011년부터 총검술을 폐지하고 권총과 격투기를 이용한 근접전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라고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연구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군사 그러니까 이 전쟁사를 도대체 어떻게 배웠기에 현대전에서 백병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군사편찬연구소에 대단한 실력자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그런 분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총검술이 더 이상 현대전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군과 공군은 이미 총검술을 없앴으니까 우리 육군도 없애겠다. 이 육군이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해군 공군이야 총검술을 안 하는 군대죠. 군함에서 전투를 하는데 총검술이 왜 필요합니까? 전투기를 지원하는데 총검술이 왜 필요합니까? 비행장은 그 인근에 있는 육군 사단에서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육군 사단에서 공군 비행장을 지키기 위해서 총검술을 마지막엔 하죠. 공군 장병들은 전투기를 띄우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그 작업들을 하는 게 공군 장병이에요. 물론 방공포들도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해군은 군함을 활용하죠. 군함에서 전투를 하고 그 기지들에 이제 저거의 특수부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방어하는 건데 그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적의 특수부대 소수가 오는 것을 총검술로 상대한다. 이건 아니죠. 화력으로 제압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해군과 공군은 총검술을 훈련 과목에서 제외했다. 훈련 기간이 짧고 복무 기간이 짧으니까 선택과 집중 그렇게 했다라고 봐요. 이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공군 출신이니까 야 우리 공군 총검술 안 해. 너희들은 왜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한 건 아닐까요? 완전히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해병대 역시 근접전에서 총검술이 효용이 없다며 야전삽을 이용한 근접전투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 했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야전삽 전투는요 북한 전투예요. 북한 전투. 북한의 교리에 야전삽 전투가 있습니다. 야전삽이 무섭습니까? 칼이 무섭습니까? 칼이 무섭죠. 야전삽은 찔러도 사람이 죽지 않아요. 칼은 찌르면 죽지요. 야전삽 들고 있는 상대하고 칼 들고 있는 상대하고 칼도 한 1m 넘는 칼 들고 있는 상대하고 싸우라면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저는 야전삽하고 싸우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해병대가 진짜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런 것들은 특수한 병종은 야전삽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7호 발사관 이 RPG-7 군인은 총이 없으니까 총검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전삽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한국도 대전차 화기, 즉 펜저 파우스트 이런 친구들은 만약에 총이 없다면 야전삽으로 싸울 수 있죠. 그런데 펜저 파우스트, 즉 대전차 로켓 쏘는 병사들은 K1 소총 차고 있습니다. 그게 착금하고 또 싸우면 됩니다. K3 공룡 화기, 기관총, 경기관총이죠. 거기에는 이제 착금을 안 하죠. 거기에는 이제 야전삽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같은 경우는 이런 공용 화기들 장비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권총을 줍니다. 마지막에 권총 가지고 싸우러 권총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이 현대전에서 백병전 거의 안 하고 권총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인들에게 권총 다 줄 겁니까? 권총을 다 배치해 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백병전에서 권총보다 칼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총검술이 뭐냐? 일단 설명하기 전에 이런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봐주십시오. 자, 총검술은 총에 대검을 장착한 그 총검을 사용한 백병전 기술입니다. 장전 속도가 느렸던 17세기 머스킷 총병이 근접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기에 단검을 장착해서 창처럼 사용한 것이 기원이며, 현대전에서도 참호전, 산악전, 시가전 등 근접 전투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근접 전투 기술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일본의 전국시대의 거의 뭐 통일을 거의 대부분 이루었던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포르투갈로부터 총을 이제 전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그 전국을 거의 통일을 석권을 한 계기가 바로 3단 철포 기술입니다. 이 머스킷 총들은 그 조총이죠. 그때는 워낙 발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하나 발사하면은 나머지는 또 발사하고는 또 뒤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죠. 짝대기로 막 찔러가지고 이제 구멍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화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적의 기병이 돌격해오면 뭐 한 번 쏘고는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이묘들은 전부 다 총은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일단 뭐 쏘는 이쪽으로 하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사용법까지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3단 철포 기술, 이제 이 전체의 총 부대를 세 조로 나눠가지고 1조는 쏘고, 2조는 장전하고, 3조는 준비하고, 또 쏘고 나면 1조가 또 준비하고, 2조가 쏘고, 3조는 또 장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총을 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그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적의 기병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이제 짓밟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그러면 그 총에다가 검을 꼽자, 칼을 꼽자. 그래서 창처럼 찌르자. 왜? 옛날 총들은 아주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기병이 오면은 그냥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적의 기병을 그런 식으로 대항을 하고, 또 적의 보병이 몰려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거기에서 이제 총검술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17세기에만 그랬냐? 아닙니다. 20세기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6.25 계속 해오다가, 그러면 그런 전현대적인 그런 어떤 전투 기술이냐? 아닙니다. 이라크전을 비롯해서 최근까지도 계속 이런 백병전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정경두 국방부가 이걸 없앤다. 이거는 북한에게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안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발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미 육군은 총검술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폐지했을까요? 자, 이게 지금 미 육군 현행 필드 매뉴얼, 즉 현행 FM 운용 교범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확대하면 이거였습니다. 바이오넷 어설트 코스, 총검 돌격 코스가 있습니다. 총검 돌격 코스. 아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검을 가지고 돌격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럼 돌격을 해서 뭘 합니까? 전투 기술을 가지고 싸우죠. 그 전투 기술이 바로 총검술입니다. 총검 돌격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거기에서 싸우는 게 바로 총검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넷 어설트 해가지고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미군이 지금 현재 이 총검술 훈련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지금 미군이 안 한다고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육군 관계자들은 그런 검색조차도 안 해보고, 기본적인 검색조차도 안 해보고 위에서 그냥 야, 이거 한번 해봐, 여론 한번 떠봐, 이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 그런 공무원인지,
철밥통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육군 장교들이 저보다 더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신인균의 국방TV 보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검색하면 미군이 지금도 총검술 훈련하는 게 최신 영상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 최신 사진이 구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런 공부를 안 합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미 육군이 총검술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타이어를 치고 있는 이 총 앞에 뭐가 꽂혀 있습니까? 칼이 꽂혀 있습니다. 자, 찔러총 하고 있지요. 그럼 이거 총검술이 이제 뭡니까 이게 지금? 자, 이라크전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사용 안 한다고요? 이라크전에 미 해병대가 지금 시가전을 앞두고 시가전 돌격 상황을 앞두고 전원 착금을 하고 있습니다. 총검술이 전쟁을 해보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 착금하고 지금 돌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 해병대가요. 이게 지금 현대전 아닙니까? 20세기 전투입니까? 아니죠.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전투가 바로 전쟁이 이라크전입니다. 그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정말 대규모 백병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현대전에서 총검술, 백병전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미 육군은 지금도 총검술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미 육군 안 한다. 권총 가지고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권총 가지고 안 한다는 그 증거를 또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바로 21피트 규정입니다. 이 21피트 규정이 뭐냐면은 뭐 영화에서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스탑 오지마 뭐 해가지고 딱 그 경찰이 총을 쏘려고 하는 자세를 잡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21피트 규정 때문에 나온 건데 이게 미국 그 유타주죠.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국의 데니스 툴러 경사가 발견한 법칙으로 현재 미 사법당국의 총기 사용 기본 규정입니다. 이 데니스 툴러 경사가 해보니까 21피트 즉 6.4m 이내의 거리에서는 칼을 든 용의자가 달려오는 속도가 경찰이 권총을 뽑아서 쏘는 사격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므로 용의자가 6.4m 거리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쏴야 된다 하는 원칙이 바로 21피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내까지 만약에 접근하려고 하면 오지마 오려고 하면 이제 쏴야 된다는 겁니다. 6.4m 이내 오기 전에 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 경찰 당국이 이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 또 동영상도 있는데 그 보시면은 총을 들고 있는 경찰과 칼을 들고 있는 뭐 그 범인을 가장한 그 경찰이 서로 이제 대련을 하는데 21피트 즉 6.4m에서 딱 서로 마주보고 있고 시작 딱 했을 때 이 권총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홀스터에 들어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홀스터에 있는 권총을 뽑는 그 경찰이 빠르냐 아니면 저기서 달려오는 범인이 빠르냐 해보니까 이 범인이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총이 여기까지 정도 왔을 때 이 범인은 이미 달려와서 그 해당 경찰관의 여기와 여기 두 군데를 찌르고 이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접전에서는 권총보다 칼이 훨씬 위험하다, 강력하다라는 것이 미 경찰 당국이 발견한 사항이고 그래서 미 경찰들은 반드시 이 6.4m 규정을 준수해서 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쏘는 겁니다. 자, 우리 백병전 시가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방 하나하나를 클리어할 때 우리 군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해서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 뒤에 만약에 딱 열었는데 칼을 들고 있는 적병이 확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총 들고 있는데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화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지향사격 자세로 가다가 착금을 해놓고 지향사격 자세로 들어가다가 문을 열었는데 저기 숨어 있다가 칼로 찌르려면 바로 쳐버려야죠. 쳐버리고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총검술 예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맞고 차고 찌르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들어갔는데 저기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찌르게 한다. 맞고 차고 찌르고 또는 맞고 찌르고 맞고 베고 이거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가전 또는 건물 제압전 이런 데서도
총검술이 필요하고 착금이 필요하고 그것을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총검술이 반드시 연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기 총만 들고 쏘느라는 법이 있습니까? 숨어있다가 칼로 확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맞고 차고 찔러야죠. 베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전에서는 안 쓴다라고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장관이 좀 개념이 없으니까 밑에 사람들도 좀 따라가는 것인지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 백병전 정말 없어졌을까요? 바스라 백병전입니다. 영국군인데 2009년 5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전이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시기인데 안정화 작전 할 때였죠. 그래서 영국군은 바스라 지역을 영국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라크의 바스라 인근을 순찰하던 영국군 20여 명이 약 100여 명의 마흐디 민병대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전 중에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원 착금을 해가지고 돌격해서 포위망을 뚫고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 백병전에서 총검술 훈련이 잘 된 영국군은 경상 3명의 피해를 입는 데 불과했고 훈련되지 않은 민병대는 35명이 전사하고 9명이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는 전부 도망갔습니다. 이게 바스라 백병전이에요. 이게 최근 전투죠. 자, 영국군 20여 명이 이제 그 순찰을 가고 있는데 민병대에게 포위가 된 겁니다. 100여 명에게. 자, 그래서 막 사격하고 이제 숨고 사격하고 또 뭐 은폐하고 사격하고 하죠. 그래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온 영국군 부대가 불과 또 한 10여 명밖에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을 온 부대도 100여 명을 보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전투를 하다가 결국 탄약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근접된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근접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탄약은 다 떨어졌고 소대장이 전원 착금 해가지고 돌격을 시킨 거예요. 자, 영국군은 평소에 총검술을 어마어마하게 단련을 했죠. 그런데 그 민병대들은 총 쏘는 것만 배웠지 총검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총검술을.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단련이 잘 된 또 착금을 해가지고 총검술로 달려오는 이 영국군에게 이 이라크의 민병대들은 자기네들은 착금도 없고 또 총검술 배운 적도 없고 하니까 막 찌르는 대로 찍는 대로 그냥 다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 20여 명의 이 영국군이 그냥 3명만 멍들고 조금 이렇게 살짝 베이고 이 정도만 당하고 나머지는 전원 무사하고 아무 흔적도 없이 다 무사하고 이 이라크 민병대 3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9명을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60여 명은 도망갔습니다. 이게 바로 바스라 백병전이에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백병전 전투입니다. 이래도 백병전이 필요 없습니까? 이래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육군 당국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갖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북에? 미친 거 아닙니까? 자, 북한에서는 여전히 중시되고 있는 창격 전술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명박이라고 적어놓은 이 관역에다가 그냥 북한 이 병사가 그냥 꽉 하면서 찌르고 있습니다. 창격 전술. 총검술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참호전, 시가전 등 근접한 적과 싸우는 상황에서 창검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한 근접 전투 기술로 북한 정규군은 물론 노농적이되어 붉은 청년 근위대의 기본 훈련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북한군 열병식 할 때 보셨지만 이거는 지금 단검인데 완전히 긴 칼을 한 30cm 이상의 그 나르이 선 칼을 꽂고 열병하는 군인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북한은 창격, 그러니까 우리는 총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창처럼 쓰니까 창격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하게 긴 칼을 들고 달려오는 적을 보면 우리가 권총 뽑을 시간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연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6.4m에서 서로 스톱! 달려와! 딱 하면은 칼이 빠르다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검도 무서운데 어마어마하게 긴 총에다가 거기다가 더 긴 칼을 꽂고 달려오면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거 권총을 뽑을 수는 있겠습니까? 격투를 하라고요? 아니 우리 병사들이 저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길이의 검을 꽂고 지금 달려오는 북한군에게 격투를 하라고요? 미쳤습니까? 격투하게 거기서? 우리도 총검을 해야죠. 아니면은
권총을 다 배급을 해줬다 치고 그 권총도 6.4m 이내에서는 더 늦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지시한다고 육군이 따르고 이상한 사람들 내세워서 논리를 만들고 이게 지금 군대가 할 일입니까? 우리 군인들을, 우리 생태 같은 우리 자식들을 북한군 그 칼에 찔려 죽게 만들 셈입니까? 그래서 나라 갖다 바치게 할 셈입니까? 또 아들 생각하니까 또 더 열받네요. 자, 실전 경험 없이 머리로만 전쟁 준비하는 한국입니다. 자, 미군은요 매일매일 실전인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전에서 미 해병대가 야 전원 착금해 하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가전을 글로만 배웠습니다.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영화 보니까 이러고 들어가더라 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은 꽂아. 왜? 칼 들고 문 뒤에서 그냥 언제 찌를지 모르니까 꽂아 해서 하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여기는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왜? 전쟁 안 할 거니까. 이래서 정말 미군과의 합동훈련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실제 전쟁을 치러보지 않고도 전쟁을 치러본 미군이 우리에게 전수를 해줍니다. 그 기술을. 그런데 우리는 미군과의 합동훈련조차도 이제 안 하죠. 그러니까 영화 보고 원자력 정책 만들고 태양광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판도라 영화 때문에 저 기가 차죠. 영화 보고 시가전 결의 만들고 이런 군대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육군이 총검수를 없앤다는 그런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육군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군대 우리 아들들이 가 있습니다.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당신들이 못 지키면 우리 부모가 지켜야죠. 그런 군대 만들고 싶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군이 현행 운용 교범에 총검술 있습니다. 총격전투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대규모 백병전 있었습니다. 총검술 필요합니다. 우리 군대 제발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